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윤현수 강사입니다. 너무 밝게 나가주셨는데 제가 약간 텐션이 조금 떨어질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요. 제가 천천히 이제 제 수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제 다원에서 예비 고1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진 PHS라고 해서 수업 명칭이 붙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냥 예비 고1 같은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프리 하이스쿨이라고 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예비 고1이 되는데 제가 이미 이제 상반기에 수업을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약간 컨셉을 달리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올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집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목차 안내랑 제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원에서 고등부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예비 고1만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국어 전문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다원에서 이제 수업을 같이 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이번 여름방학의 컨셉은 이제 명확한데요.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이제 같은 학년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 수업을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하반기 쭉 이어가서 그 친구들이 지금 고1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을 한번 딱 한 바퀴 돌려보니까 느낀 생각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똑같은 방학인데 아이들의 그 느낌도 다르고요. 부모님들의 마음감정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다 똑같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는데 중3들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실 이 시기에 지망한 학교들이 마음속에 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생각을 안 한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지망한 학생들의 부모님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그냥 이 일반 대치동의 이제 주요 남고, 여고 또 혹은 공학을 지망하는 부모님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해야 될까, 운영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정규 수업은 제가 상반기에 운영하던 그 방식에서 이제 과목을 조금 더 재편성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름은 특강 수업이라고 명칭을 해봤는데 사실 이 특강 수업은 애초에 그 들었으면 하는 친구들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규 수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과 특강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을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윤현쌤 너무 마음에 든다. 두 수업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아예 타겟팅이 다른 수업이라고 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꼭 선명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규는 10주라고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이름 자체가 정규이기 때문에 7, 8, 9월을 목표로 합니다. 정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3개월 기간을 장기 커리큘럼으로 나가는 거고요. 특강은 진짜 수학하느라 과학하느라 시간 낼 틈이 없었는데 이 방학을 정말 국어를 하나도 안 보고 가면 이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우리 아이가 과고를 가더라도 영재고를 가더라도 이번 여름방학에 특강 하나쯤은 들어야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한 4주간의 단기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규를 듣던 특강을 듣든 이제 개인별로 체크해야 될 체크업 이제 리스트를 짜서 아이들이 이제 관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정규 수업부터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중3 1학기 수업 명칭은 PH였어요. HS였고요. 2학기 수업의 명칭이 예비 고1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 자체가 하이퍼란 이름이 붙었다는 의미 자체도 이제 국어 A 정도의 성적을 받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좌절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제가 처음에 오픈을 할 때는 성적표를 다 받고 시험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보고 온 친구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도 소수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제 개강을 할 때는 성적표 안 받고 그냥 본인 수준 자체가 A를 목표를 노리고 그리고 이제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A등급 친구들끼리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을 받았는데요. 오히려 두 번째 제 개강할 때 아이들의 성적이 또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강이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강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 모의고사라고 해서 80분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때 전원 이제 고1 수준 사실은 제가 고2 것도 살짝 섞어요. 그래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냈었는데요. 전원 1등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관심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올까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 자체를 높게 만들어 놓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꾸준히 성적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도 정말 좋고요. 아이들 자체도 조금 학구열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뚜렷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요,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문학은 아직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규 때부터 이제 약 3개월간 고전문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6주간의 고전 문학 커리큘럼이 끝나면 4주 동안은 독서와 문학으로 같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 반 같은 경우에는 매주 시험을 2번씩 봅니다. 그래서 특강 간의 커리큘럼이 이제 차별화된 게 뭐냐면요.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시험에 몰입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등원하자마자 보는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예요. 그래서 약 20분 정도 15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 시험의 성적이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다 1등급 받는 친구들인데요. 이 성적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88점, 85점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까다롭게 문제를 내는 유형인데 말로 하면 이제 내신형 문제 중에서도 아주 치사한 문제 유형들. 그래서 이제 가장 편차가 심한 친구들이 주로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성적이 잘 나와서 오히려 전화가 왔었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복수 테스트 점수는 너무 낮은데 모의고사 마지막에 보면 그건 1등급이니까 아이가 2개의 시험 중에 하나의 시험만 잘 봐도 엄마 나는 잘했다. 이러니까 차라리 혼을 내달라. 그래서 일부러 2번의 시험을 보는 이유는 2번의 시험에서 모두 다 우수한 성적이 나와야지 아이가 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려고 제가 시험을 2번을 보는 거고요. 앞에 보는 복수 테스트는 성실도, 그 다음에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뒤에 보는 하프 모의고사와 풀 모의고사는 고1 수준의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아이들에게 제가 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알려줬지만 고2 6월 모의고사까지 섞어서 문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하프 모의고사의 난도는 높여줬고요. 복습 테스트는 꼼꼼하게 아이들이 부족한 지점이 없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의 목표는요. 이제 보통 이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대치동에서 여고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항, 남고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항을 기본으로 해서 복습 테스트에 꾸준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짜증나는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요. 이게 2025년 이 대치동 학교에 있던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명은 밝혀드릴 수가 없고요. 문제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고전 시가가 그냥 외부 지문으로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에 고전 문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린 친구들도 태반이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고전 문학을 좀 접했다고 했던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맞았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겠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등급제에서 1등급 컷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컷이 78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어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배운 내용만으로는 변별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안 배운 내용에서 예고 없이 그냥 고전 시가가 나온다는 게 실제 이번 이제 고등 국어가 보여주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학교들은 국어 시험이 생각보다 쉬워서 한 문제 틀려야 1등급이다라고 하지만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학교는 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학생들이 성실도에서 완전히 이제 우세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실도로만 점수를 나누게 되면 100점으로도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공학이나 여고에서는 예고하지 않은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 컨셉은 이제 특강입니다. 제가 이제 정규와 특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장기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으로 나눠봤는데요. 장기 프로그램은 6주는 고전 문학, 그리고 4주는 문학과 독서가 병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번 여름방학 동안만 열리는 특강은 정말 제가 추천 대상입니다.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학은 다뤄야 되고, 그리고 문법도 고전 문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은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 4주라는 시간 동안에는 확실히 이제 고등에 입학하기 전에 잊지 않을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두루두루 접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표 작품 위주로 넣어놨고요. 오히려 특강 작품이 좀 다양한 갈래를 접하도록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특강 작품에서는 뭐 향가부터 고대가요, 고려가요까지 고전 문학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좀 두루두루 봐야 되는 지문들을 넣어놔서 아이들이 4주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폭넓게 문학을 접할 수 있게 넣어놨고요. 수준은요. 실제 고1과 예비 고1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확실히 우리 친구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은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은 앞부분에 대한 추가 부연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개인별 확인입니다.
제 프로그램 이제 그 실제 수업을 수강해 보신 분들과 그리고 이제 설명의 내용만 보신 분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실제 수업을 수강해 보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복습 테스트 최고점이 88점, 100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그 지문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내보시면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수업의 부담과 과제의 부담이 동시에 있으면 아이들이 둘 중 하나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만큼은 아이들이 제가 포기하지 않게끔 수업 시간은 잘 끌어가게 하고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은 최대한 과제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과제가 들어가게 되면 방학 동안 수학도 과부하, 사회도 과부하, 과학도 과부하가 될 수가 있어서요. 과제는 최소량을 줍니다. 그러면서 중복 요소라고 해서 타 학원에서 배웠을 법한 내용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제가 다 제거를 했고요. 다만 더 풀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매주 클리닉과 제시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시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 점수 이하의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과제를 필요한 양만 집어준 다음에 그 과제만 정확히 풀어오기를 요구하고요. 클리닉 시간에 등원하게 되면 필요한 양의 문제를 더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즌에 제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정규를 듣든 특강을 듣든요. 제가 이제 고등 내신을 꽤나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의 시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들 혹은 관심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의 시험 문제를 클리닉에 와서 요청하고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라서요. 기간은 짧아요. 4주밖에 안 되지만 미리 학원에 등원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부분을 내가 요청을 해야겠다.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다면 이제 제시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별로 남고 유형이면 남고 유형 그리고 여고 유형이면 여고 유형 그리고 이제 상담 진행할 때 혹시 이 학교 국어 시험이 지금 개정교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포인트를 가장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치동에 예비고일 국어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마다 특장점들이 다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장점은 대치동에서 국어 내신 고등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고일이 지금 중3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대비해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접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화면에는 아쉽게 뒤에 넘어놨는데 이제 작년에 딱 이 친구들을 제가 만났을 때 이제 1학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상고에서는 배치고사 전교 1등 저랑 이제 겨울방학 보냈던 친구가 중상고에서 국어 전교 1등으로 입학을 했고요.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수한 친구들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선배들이 풀었던 내용이라든지 선배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정규 커리큘럼과 특강 커리큘럼이 적혀져 있을 텐데요. 이 정규 커리큘럼은 이 자료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화면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홈페이지에는 그냥 고전시가 몇 편 이렇게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만 6회 동안 시조 어떤 작품이 나간다. 가사 어떤 작품이 나간다라고 세부 커리큘럼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회라는 시간 동안 약 고전 문학이 40수가 나갑니다. 꽤나 많은 양이죠. 그리고 10주 내내 고전 문학 하면 애들이 질려요. 그래서 후반기 4회는 아이들이 이제 개학 후에 학교 다닐 시즌이기 때문에 독서와 고전 문학, 현대 문학을 좀 균형 있게 잡아준 시스템이라 10주간의 긴 커리큘럼이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오후를 잡은 이유가요.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가 일반적인 수업 시간, 그리고 이제 플러스 30분 정도는 테스트 그리고 제시, 그리고 남아서 매주 50분에서 80분까지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번은 하프 모의고사를 보고요. 마지막 한 번은 풀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번은 하프 모의고사, 한 번은 풀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3번은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풀 모의고사. 그래서 이 정규 커리큘럼의 가장 큰 장점이 집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 모의고사를 아이들 앉혀놓고 실전 모의고사 보고 예상 등급 알려주고 집에다가도 예상 등급 컷과 점수 나간다는 거. 그래서 아쉽게도 특강 커리큘럼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특강 커리큘럼은 딱 정해진 4주의 시간 동안 3시간 플러스 알파. 대신에 제시와 클리닉과 이런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지만 특강 자체는 4주 동안 짧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하프 모의고사나 풀 모의고사는 정규에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 않게 대신에 매주 클리닉은 다 열어놓고요. 이 클리닉엔 아이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따로 이제 아쉽다. 선생님, 저희도 이제 하프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자료는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 클리닉에 와서 자료는 가지고 시험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80분을 다 하는 것은 정규 커리큘럼에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강 커리큘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이 70%고요. 문법이 30%예요. 이유는 이 고전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세부적인 그렇지만 양은 적은 고전 문법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요. 문학 비중 7, 문법 비중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화면에는 본교재와 과제집과 자료집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뭐 제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은 자료집에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에다가 내일 국어 검색하시면 카카오 채널 나오실 거고요. 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운영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조교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영상을 보내달라, 클리닉을 신청하고 싶다, 뭐 과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남겨두시면 그거는 이제 조교진들이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비고일을 1년 넘게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시즌에 이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저도 체감해서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제 격려하면서 또 독려하면서 이제 만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장점은 아주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마감된 인원에서 더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이어서 이제 사회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개에 대해서 궁금하실까 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 서머스쿨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 예비고일을 대상으로 무려 3개의 수업이 납니다. 서머스쿨과 정규 수업과 특강. 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머스쿨은 아예 컨셉이 다릅니다. 서머스쿨은요, 영어, 수학, 과학을 월화수목금으로 묶어서 다원에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은 중위권 정도? 중상위권 정도의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 여기에도 독서가 있고 문법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궁금하실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서머스쿨에 있는 수업과 정규 수업에 있는 수업과 예비고일 특강에 있는 수업은 단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애초에 타겟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 정규 수업을 우선을 할 거고요. 이 정규 수업은 수준이 상이라는 점. 그리고 특강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과고라든지 영재고를 지망하는데 국어를 놓지 못하고 있고 좀 걱정이 될 때 4주간의 짧은 커리큘럼을 목표로 한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가 뒤에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